이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유를 가지면서 행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와닿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말처럼 불쌍한 사람도 전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놀기만 하는 이유도 존재하며 백수인 사람도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이유는 사람을 올가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이유가 있기에 그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합리화까지 하죠. 오늘의 주제 어중간한 재능은 꿈만 꾸고서 무엇을 이루는가 시작합니다. 뭐가 안 된다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노력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노력이 부족해. 노력도 안 해놓고서 노력 나도 했어!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재능,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아르지만 맥락에 따라 타고난 소질을 뜻할 때가 많다. 어중간한 재능이란 소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특출나진 않으며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능은 있어. 재능은 있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 천부적인 재능이란 건 존재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노력이란 형태로 일컬어지지만 아쉽게도 노력을 하는 것 역시 재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는커녕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건 역시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게 가능하겠죠. 억지로 잠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역시도 재능이라 할 수 있죠. 추가로 1000명 중 몇 안 되는 사례이긴 하지만 실패한 사례는 언제나 역사 속으로 묻히는 법, 성공한 극소수의 사례들이 노력으로 재능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어중간한 재능은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재능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예체능과 예술 쪽에서 이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위를 보며 가치를 평가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면 재능이 있나? 라며 생각하게 되죠. 거기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한 발 더 가서 아주 조금 노력을 했을 때 뛰어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재능이 있다! 라며 확신하죠. 거기에 적성까지 맞다면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길에서 늦든 빠르든 다양한 형태로 우물한 개구리가 뭔지 처절하게 알게 되거나 자신의 재능이 진짜여서 성공하거나 둘 중 하나로 빠지죠. 성공한다면 긴 말 필요 없지만 우물한 개구리란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못생김에도 다양함이 있듯이 실패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죠. 처음부터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매몰된 시간과 비용이 적기에 금세 빠져나올 테지만 대다수의 경우 너무나도 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꽤나 자주 나타납니다. 매몰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중간한 재능에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 시기조차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어른이 되어버리죠. 시간이 지나고 물어보면 본인은 알고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나는 위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죠. 매몰된 것들의 기대를 비롯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잔혹합니다. 무엇 하나 되지 않는 탓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며 지옥 같은 합리화가 시작되죠. 깔끔히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이때 당시에 없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 라며 성공한 사례,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를 찾아보며 더 힘을 내거나 혹은 반대로 고개를 위가 아닌 아래로 내리기 시작하죠. 주위에 둘러보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은 많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주위 환경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주위를 보면 나 정도는 괜찮네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뒤론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인데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버리죠. 막상 뭔가 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할 게 없으며 답한다 해도 전부 몇 년 전 일들 뿐. 이 상태가 가장 무서운 점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SNS 발달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라 할 수도 있죠. 커뮤니티엔 실제로 백수들이 존재하니까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단 뭐라도 하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단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동기부여 조언에서도 일단 뭐라도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더더욱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난 지금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시간만 보내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의미 없는 것을 하는 상태만 지속될 뿐. 이게 전형적인 어중간한 재능의 말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빨간 약을 먹게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죠. 아무것도요. 남은 거라곤 뭔가를 했던 기억뿐.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기회가 있었다면 성공했을 거라고요? 그 기회 정말 없었을까요?
꿈을 쫓는 건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꿈을 쫓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하며 꿈을 쫓는 사람에게 무한정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꿈은 자비롭게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 기회를 내려줍니다. 자신이 여유가 된다면 2번, 3번이고 찾아오죠. 기회란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잡고서 날아오른다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잡지 못하고서 내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소리를 한다면 어중간한 재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기회라고 자각하지 못하죠. 한참 후에나 그때를 후회할 뿐. 진짜 기회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시간만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는 소리죠. 정리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누군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길 바라지만 결국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법이죠. 더군다나 어중간한 재능으로 무언가를 하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다면 쓴소리는 그저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만 들리니까요. 그렇다고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저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전만을 이야기하며 현재 내 위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팩트 폭력을 당한다면 귀를 닫고 눈을 닫고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성공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보자. 정작 출발선에 서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끝을 생각하고 상상하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재능은 저주다. 맞습니다. 앞선 사례들이 한두 명의 이야기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영역에선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빨리 알기에 현실에 수긍하죠. 문제는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어중간한 재능의 문제는 크게 나타납니다. 애초에 안 된다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의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쏟은 시간을 비교해서 현재 성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구는 어떤다더라 저쩐다더라. 본인이 그 사람 인생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수렁에 빠졌다면,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팩트를 때려야 합니다. 근데 팩트를 때려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수긍해주세요. 괜히 싸움만 납니다. 자기가 알기 전까진 정말 답이 없어요. 무언가를 하는 상태에 중독이 되었다면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이 비전이 어쩌고 미래가 저쩌고 이 분야가 돈을 얼마나 벌고 누가 유명하고 너가 나보다 이 일에 대해서 아냐, 인터넷 정보가 다인 것 같냐, 그 어떤 말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달라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이상으로 괴담이었습니다.